윤핵관과 이준석 갈등은 오래전 붙어 있어 왔다. 그중에 대선 때 불거진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 한다. 1차 파동은 이수정 교수 영입을 반대하면서 윤 대표 측과 마찰이 일어난다.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을 밀었고 윤 대표 측은 이대녀를 같이 데려가려 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자,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이후에도 일명 이준석 패싱은 계속되었고 12월 20일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충돌이 일어나며 2차 파동이 벌어졌다. 윤 후보는 자신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채용 비리에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표출했고 의원들 대응에 좀 서운합니다. 조수진 의원은 교수 출신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했고 역풍이 분다며 기자회견을 막았던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이게 된다. 내가 왜 명령을 들어야 하냐고. 난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고. 12월 21일 이준석은 선대위 상임위원장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다. 이후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위기를 느끼고 윤 후보는 대대적 쇄신 선언을 하며 이준석 대표에게 항복 선언을 하지만 이 대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다급해진 윤 후보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진정성을 테스트한다며 연습 문제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아침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였다. 윤 대표와 측근들은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극우 보수 유튜버들은 이런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중에 가세연이 단독 보도로 이준석 성상납 컨텐츠가 보도되며 이슈화되었다. 내용은 2013년에 대전 호텔에서 김성진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찌라시가 아니라 대전검찰청 수사 기록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었다. 김성진 대표는 성접대와 뇌물을 바치고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다. 가세연은 이것을 가지고 대가성이 있는 접대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이준석 대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당시는 대선이라 사건은 어정쩡하게 덮이며 끝나는 듯 하다가 3월에 다시 큰 게 터지는데 이게 7억 원 각성 이야기다. 2013년 현장에 동석했던 장이사라는 사람에게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와 그 대가로 7억 원 투자 각서를 적은 내용이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게 된다. 이제 사건의 이막은 열리게 되고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윤핵관들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윤리위가 열리고 성접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굳이 각서까지 써줄 이유가 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로써 공석인 당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여기서 권 대행은 이준석 대표의 6개월 징계를 권위가 아닌 사고로 봐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말이지만 권위는 새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고 사고는 대표 부재 중에 대행하는 걸로 대표가 돌아오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권성동 대표의 노림수도 들어간다. 내년 6월 정식 정당대회까지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아 존재감을 드러내 당대표에 도전하려 하는 것이다. 권 대행과 생각이 틀린 윤핵관들은 조기 전당을 밀어붙여서 이준석이 당으로 복귀를 막으려 한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말이 방아쇠가 되면서 이준석에 대한 공격 신호가 되었다. 이준석 대표는 화려한 사자성어로 윤핵관을 비난했다. 이철규 의원의 신호는 반이준석에 대한 공격이면서 경찰에 대한 적극적 수사 신호였다. 경찰 또한 여당의 대표를 수사하는 것에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가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정당대회에서 이준석은 강력한 1위 후보이다. 지금 없애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남겨두면 차기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 공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국민들은 당권 싸움에 하나도 관심 없대이. 누가 선다고 사라고 하는데 선거구당이 먼저다. 국민 위에 누가 있다는 말이고 정신 똑띠 챙기고 너거들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만 꼭 알아라.